네. 들리시나요? 네. 저희 자연어원 처리팀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s with Human Feedback, 줄여서 Instruct GPT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먼저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이 최근 핫한 챗 GPT가 기반하고 있는 Alignment Framework인데요. 이 프레임워크가 그 기존의 GPT-3 모델을 갖다가 대화형으로 튜닝을 한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GPT-3의 이 175B 모델보다도 100배 이상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는데도 퍼포먼스를 개선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먼저 하이 레벨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이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Supervised Fine Tuning입니다. 이거는 그 프리트레인된 GPT-3 모델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레이블러랑 커스터머, 즉 챗GPT 사용자들이 작성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레이블러가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프리트레인된 GPT-3 모델에 넣어서 파인 튜닝하는 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워드 모델인데요. 이 리워드 모델의 역할이 어떤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언어 모델이 예측을 했을 때 그 응답에 대해서 리워드 점수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점수를 주기 위한 그 각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들을 갖다가 레이블러나 커스터머가 랭킹을 매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은 커스터머로부터 받는 이런 새로운 프롬프트에 대해서 특정 팔리시에 따라서 답변을 생성하고 이거를 RM에 다시 넣어가지고 리워드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리워드 점수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팔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첫 이니셜 팔리시는 그 처음에 SFT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모델의 경우에만 레이블러가 계속 그 작성한 그 답변들을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해야 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인스트럭트 GPT 모델이 사실은 오픈AI가 기존에 발표했던 서머라이즈 관련 논문하고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기존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기존에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레이블러가 직접 답변을 작성해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거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워드 모델에 넣을 레이블을 작성을 할 때 기존에는 두 아웃풋을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러 답변을 한 번에 랭킹을 매기게 돼서 레이블러의 공수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델들, 이 단계들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인 튜닝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러가 작성한 답변을 가지고 파인 튜닝 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파라미터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러가 작성한 답변에 굉장히 좀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러블 한 거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워드 모델입니다. 이 리워드 모델은 두 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결과를 갖고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좀 더 이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프롬프트당 4개에서 9개 정도의 컴플리션, 즉 답변들을 가지고 랭킹을 매긴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짝을 이루게 해서 하나씩 컴플리션별로 짝을 이루게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수식은 아래와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해서 답변들의 비교들을 얻어내는 건 좋은데 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답변들이 각 컴패리슨에 대해서 중복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요. K-1개씩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각
컴패리슨들을 각 개별로 취급을 하게 되면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프롬프트별로 하나의 배치로 모두 묶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의 효과가 이 프롬프트당 싱글 포워드 패스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델 PPO인데요. 이 PPO는 일종의 강화학습 모델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보상을 받는 강화학습 모델입니다. 이 강화학습 모델에서 좀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냐면 Trainable SFT, 그 SFT가 첫 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파인튜닝 모델이고 이것과 그 Frozen SFT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 둘의 KEL 디버전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페널티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먼저 그냥 그 SFT를 가지고 계속 이 팰리스를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싱글 모드로 컬랩스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싱글 모드로 컬랩스한다는 게 예를 들면 미로찾기 게임을 강화학습으로 했을 때 계속 그 플레이어가 한 방향으로만 돌거나 벽으로 돌진하는 등 굉장히 뭐 이상한 서브옵티멀한 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나 이제 로컬 옵티마로 너무 빠르게 수렴하는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큰별로 이렇게 KL 디버전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옵티마이즈 돼가지고 기존 모델에서 크게 동떨어진 결과를 나오지는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들을 가지고 RM에서 이제 리워드 스코어를 가져오는데요. 참고로 이 리워드 모델이 마지막에 언임베딩 레이어라고 그 일종의 디코딩 레이어 같은 거가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리워드 모델은 PPO에게 스칼라 값을 리워드 스코어를 스칼라 값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PO가 그걸 기반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PPO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KL 리워드에 대해서 이제 베타라는 개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 새로 트레이닝되는 이 모델과 그 기존의 프로즌된 SFT 간의 레이쇼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웨이트를 주게 됩니다.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PPO 모델의 오브젝티브 펑션인데요. 여기에 있는 베타와 요 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 베타 값을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를 퍼블릭 NLP 데이터셋을 통해서 입증한 그 결과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pre-training gradients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논문에서는 PPO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이거를 pre-training gradients라는 걸 섞어서 쓰게 됩니다. 이게 그 위에 objective function에서 마지막 두 번째 항 부분인데요. 감마라는 이 웨이트가 붙어 있는 항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이 모델을 갖다가 쓰면은 퍼블릭 NLP 데이터셋에다가 했을 때 퍼포먼스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그레디언트를 섞어 쓰게 됩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로스 코이피션트 감마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최저값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스켈 에달에 따르면은 이 얼라이먼트를 갖다 평가하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헬프한지, 어니스트한지, 험리스한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지시를 제대로 따르는지 그리고 지시의 암묵적인 그런 의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상한 말을 일부러 만들어내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부적절한 아웃풋을 생산해내지는 않는지입니다. 이런 평가 지표들을 기반으로 레이블러들이 그 각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고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그 표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1에서 7점으로 매겨주고 나머지들은 뭐 기인지 아닌지 정도 바이너리 값으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평가는 이제 헬드아웃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레이블러들이 평가를 한 결과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모두 API, 그러니까 챗GPT 사용자들이 실제로 넣었던 프롬프트나 아니면은 퍼블릭 NLP 데이터셋에 있는 걸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이어스나 톡시시티를 평가를 할 때 이 average entropy라는 거를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엔트로피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이게 덜 바이어스 됐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값이 더 좋은 건데요.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인스트럭션 타입을 줘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 두 번째는 조금 되게 리스펙풀하게 답변을 달라는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어스 되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기여한 바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했던 헬다운 레이블러들은 이 인스트럭트 GPT 모델을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GPT-3 모델보다 훨씬 더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85%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경우에 인스트럭트 GPT 모델을 선호를 했었고요. 이걸 갖다가 GPT 모델을 좀 퓨샷으로 해가지고 조금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한 경우라고 해도 인스트럭트 GPT가 더 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다운 레이블러 트레이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잘 일반화가 됐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이 리워드 모델이 이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했던 레이블러들의 선호를 예측하는 예측 정확도와 그리고 헬드아웃 그룹에 트레이닝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이블러들의 선호를 예측하는 예측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화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퍼블릭 NLP 데이터셋 자체가 좀 실세계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들을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플랜 모델하고 T0 모델을 가지고 GPT-3를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인스트럭트 GPT가 더 선호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GPT-3보다도 더 진실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Truthful QA 데이터셋에 그걸 돌려본 결과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의 그래프에서 인스트럭션 플러스 QA 프롬프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답변을 모를 때는 그냥 차라리 I have no comment라는 식으로 답변을 달라고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델이 좀 더 답변을 더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진실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톡식시티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인스트럭트 GPT 모델인데 이게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늘색의 GPT보다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SFT는 PPO나 RM을 적용하지 않은 파인 튜닝만 한 결과인데 이거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답변을 좀 짧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리그레션이라는 게 이 퍼블릭 NLP 데이터셋에 있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프리트레이닝 업데이트를 믹스를 함으로써 조금 최소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파인튜닝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반화를 잘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합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에벌레이션을 해봤을 때는요, 일단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긴 합니다. 근데 퀄리티가 올라가는 대신에 트레이닝 타임이 뭐 여러 배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최적점을 찾았을 때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레이시오가 8일 때가 트레이닝 타임이 2배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가장 적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25만 6천 개 이상으로 갔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개수까지만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요. 또 배치 사이즈는 512개, 미니 배치 사이즈의 경우에는 32개가 가장 적절하긴 한데 이게 GPU 활용성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64를 썼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그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건데요. false premise, 즉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나 overly hedge라는 거는 너무 안전하게 답변을 굉장히 모호하게 피해서 하는 경향,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constraint가 있을 때는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시만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프롬프트로 명상을 한 후에 양말을 먹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GPT-3나 인스트럭트 GPT나 그 이상한 전제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전제 자체가 프롬프트로 트레이닝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튜닝이 잘 되지 않은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 해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너무 위험한 걸 피하는, 에둘러서 말하는 경향은 이제 레이블러들이 이 모델을 갖다가 리워드를 할 때 좀 겸손하게 돌려서 말하는 답변에 대해서 리워드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훈련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영어가 아닌 언어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영어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비영어권 언어가 거의 한 4% 미만으로밖에 쓰이지도 않았고 또 코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데이터가 적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그런 것 치고는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모델에게 처음에 인스트럭션을 아주 바이어스된 답변을 달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델이 정말 더 바이어스된 답변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제 맨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이 바이어스 된 답변을 달라라고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결과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PTX, 이 빨간색이 인스트럭트 GPT인데 정말로 바이어스 된 답변을 주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퀘션 부분입니다. 이런 모델의 한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그 특정 그룹의 선호에 너무 온라인이 돼 있다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닝하는 레이블러나 리서처나 아니면 오픈 AI 커스터머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사람의 선호를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그냥 특정 그룹에 따라서 이게 선호를 반영해서 이게 모델이 파인 튜닝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톡식하고 바이어스되고 위험한 그런 아웃풋을 생산해낸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런 아웃풋들을 갖다가 더 데이터셋에 넣어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스된 답변을 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로 바이어스된 답변을 주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유저의 그런 인스트럭션의 경우를 이 모델이
좀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유효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모델들, 여기에 있는 논문들이 그런 방법론을 적용하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